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 대국민 계몽 순회 집회 마치고 유도한 부회장님과 오늘 같이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 마치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벌써 대구 다 와 갑니다. 자, 오늘 집회에도 집회였지만은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이 마산, 창원, 경남 쪽에도 이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딱 한눈에 전라도 출신 사람이 장사하는 식당 이름이었는데 들어가서 오늘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 먹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간판도 전라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주 가게 규모도 크고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가 식사하는 시간에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손님들로 많이 붐빌 줄 알았습니다. 또 보니까 장사도 오래 했다고 하더군요. 종업원도 전라도 출신이었고 사장님도 전라도 출신 자매가 운영하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태극기 모자도 쓰고 있고 또 유도한 ROTC 애국동지회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군복에 또 태극기 마크가 달린 그런 복장을 하고 계시니까 알아보고 혹시 또 애국당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오셔가지고 대화가 좀 길어졌는데 손님이 그 큰 가게에 가게가 좀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장사가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죽을 맛. 창원 번화가에 큰 식당을 하는데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6명 쓰던 사람 종업원을 최소한으로 가고 있고 자기 가게에 그전에 주방 아줌마 월급 240만원 주면서 썼던 아줌마 더 좋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다른 가게로 갔던 아줌마가 전화 연락이 와서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240만원이 아니라 종일 일해도 좋으니까 70만원만 줘도 일을 하겠다. 전화가 거의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가 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또 부총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왜냐, 그렇게 주인하고 가게 사장하고 종업원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만에 하나 그것도 요즘은 워낙 종업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퇴사를 하면서 가게 사장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당신이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인은 그렇게 지금 경기가 불황에 종업원들을 지금 뭐 시급 뭐 10,000원이 넘고 해서 쓰지 못하는데 그 시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싸게라도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쓸 마음도 있는데, 또 그런 혹시 만에 하나 종업원들이 사장 뒤통수를 또 나가서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이 종북주사파 정권이, 이 좌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음 약한, 마음 여린 자기네들이 그동안 오너 입장에서는 같이 뭐 몇 년간 자기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다시 쓰고 싶어도 그 애정으로, 또 일할 사람도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낮춰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근로기준법, 시급 50주 52시간 근무제 등등 이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는 오너들에게는 정말로 이 여러가지 규제가 따르는 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이런 지금 개판 같은 나라를 이 종북주사파 정권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여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출신, 종업원도 전라도, 오너도 전라도, 그 식당 여주인이 자매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언니도 마찬가지, 동생도 마찬가지. 전라도 출신 창원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 그래, 자기 아들, 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딸은 모병원 간호사로 근무한답니다. 여러분,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이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러다가 진짜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딸이 서울 큰 모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니 병원이라면은 그 퇴근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아니 퇴근 시간도 왜 병원 같은 경우 3교대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교대 시간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그 응급 환자를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시간 오버타임이 걸려서 퇴근을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에 자기 퇴근 시간을 넘겨서 일 처리를 하고 환자의 생명 그 치료를 하고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넘겨주고 퇴근하는 게 이 지금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퇴근 시간에 그런 응급 환자를 처치하다가도 손을 놓고 퇴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퇴근을 안 하고 싶어도 그 환자를 응급 처치를 마무리를 해주고 퇴근하고 싶어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대형 병원에서. 그러면 그 응급 환자는 나 몰라라 대형 병원에서 그렇게 죽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금
병원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 딸도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설마,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서울에서 그 뭐 물리 치료사로 또 모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이전에는 52시간 주 52시간 그 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그래도 아들이 월급도 받고 또 비는 시간에 또 다른 병원이라든가 뭐 작은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기가 부수입으로 물리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과외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되고 나서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적용되기 전과 후에 월 수입이 60만원, 70만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돈 들여서 대학 가서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물리치료사로 큰 병원에, 말도 안 된다, 욕을 바가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경제 파탄, 이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지금 직장인들도 이 수입이 직장에서의 월급이 감소하고, 파트타임, 오버타임을 근무를 못하니까 고용하는 회사에서도 손해, 근로자들도 손해, 수입 감소, 매출 감소. 이제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총국 주사파, 이 좌파 정권, 이 나부랭이들이 운동권 출신으로 공부도 안 하고 데모만 해서 경제도 모르는 놈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 정권,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다죽하는 이 북한 북계와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과의 소득 수준을 하향 평준화 맞춰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또 좌파 경제학자에서 우파로 전향한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구 도착했네요. $100원 드릴게요. 100원 드릴게요. 100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좌파들이 대가리가 나빠서 현 정권이 전부 다 꼴통, 공부도 안 한 놈들이라서 나라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국기와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북계에 철저히 망가진 북계의 소득 수준과 하향 평준화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녁 창원에서 저녁 먹었던 식당 사례에서 봤듯이 참 심각합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더 오래 지속이 되면은 IMF 때 직장에서 퇴출돼서 되고 부도가 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살 러시를 잃었던 1997년 이후 IMF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을 뛰어넘는,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불황의 경제 파탄에 가정 파탄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활고에 또 취직이 안 된 젊은 청년들의 자살이 러시를 잃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손 놓고 넋 놓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철저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서 국민들이 정부의 그 조치에 따라서 배급 아닌 배급을, 또 어떤 사회보장이라든가 정부의 입맛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만드는 그런 정권 하에서 개돼지처럼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원 계몽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보궐선거 창원 그리고 통영 고성 두 곳의 보궐선거에서 우파 정당 후보가 두 곳 다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승리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라 경제가 개판이고 엉망진창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파 정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이라도 우파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한다, 두 곳에서 다 승리하지 못하고 단 한 곳이라도 패배한다면 그 책임은
우파 정당 절대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패배한다면은 우파 정당, 정말 이 쓰레기 정당,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입니다. 자, 여러분, 번개시장 알람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상남시장 내거리에서 창원에 사시는 애국동지 여성 동지분과 잠시 뭐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인터뷰에서도 제가 밝혔고 우리 창원 애국 시민들도 이야기했다시피 창원에서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한애국당, 뭐 미래당은 저는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두 정당 간에, 두 후보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같은 좌파라고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후보 단일화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서로 헐뜯고 난타전을 벌이는 그러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뭐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애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무당파입니다. 무당파면서도 우파로서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우파 정당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대한애국당 창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나왔는 진순정 씨가 사실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명도도 없고 여러모로 봤을 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애국당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한애국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 당원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제살 깎아먹는 추악한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서로 응원하고 페어플레이하는 창원 시민들이 우파 정당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우파 정당의 페어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좌파들한테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파 정당끼리 싸우는 그런 꼴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민심이 다 돌아서고 젊은 청년들도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염증을 느끼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파 정당이 두 곳의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정말 간판을 다 떼야 됩니다. 다 떼야 돼. 자, 여러분, 이 뭐 도대체 알람이 얼마나 안 가길래 이렇게 참 시청자 숫자도 적고, 뭐 아무리 뭐 제 방송이 뭐 재미가 없는 방송이라 할지라도 좀 심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대구 반월당 태극기 집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지난주에 칠성시장 우리 대구 태극기 동지들 무서워서 피해서 칠성시장에 잠시 잠깐 들렸다가 기관단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맛배기 겁을 줬는지 기관단총 구경시켜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의 아부를 떨고 5.18 망언이라고 씨부린 광주시장도 5.18 망언이라고 씨부리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정명 의원이 유공장 명단 공개하자고 할 때 광주시장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 미친 대구시장 권영진이가 5.18 망언이라고 씨부렸지 않습니까? 이 작자 대구 시민들이 절대로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퇴시켜야 됩니다. 사퇴. 그래서 내일은 문재인 탄핵, 권영진이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 태극기 집회 68차입니다. 대구 반월당 동화백화점 앞에서 집회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좀 제대로 규탄의 불길을 제대로 좀 피워서 전국적으로 탄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정당당 코리아 출범이 D-2일입니다. 일요일 대구에서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가 끝나고 조촐하게 정정당당 코리아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새로 출범하는 정정당당 코리아에도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시민단체로서 출발을 합니다. 뭐 미약하게 출발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애국시민단체로서 그래도 작게나마 대구를 시작으로 작은 물결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체 큰 파급력을 가지는 그런 파도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민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우리 애국장미님 스패너 잡으셨는데 축하드리고 번개시장 채팅창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번개시장 번개톡 방송 뭐 솔직히 뭐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고 또 내일은 좀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월당에 좀 일찍 방송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내일 반월당 대구 태극기 집회 68차 집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팅크벨님 오랜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김정은 이 개새끼 너를 목숨 걸고 처단하리라 이 노래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맹호 아이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